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수술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를 기념하듯이 의사가 사진을 찍고 심지어 자신의 SNS까지 올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 기자, 공개된 SNS에 사진을 정말 올렸다는 거죠? 어떤 사진입니까? 올렸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국립병원 의사였는데요. 네. 2016년 8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의사의 SNS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8월 16일 밤 11시 20분에 네. 첫 케이스 하면서 웃음을 뜻하는 흐흐 하면서 저 블러가 된 사진이 저희가 피해자의 뇌 사진이라 블러를 했지만 실제 수술 중인 환자의 뇌의 모습과 함께 옆에는 당시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사가 이렇게 올린 것도 문제지만 저기 올라온 시각이 수술이 종료된 4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자마자 뭐 장갑 벗고 사진 찍고 바로 SNS에 올렸다는 건데 사실 자기가 뭐 아무리 처음 한 수술이라고 했더라도 저렇게 환자의 환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 것도 문제지만 마치 자랑을 하듯한 저런 표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의사는 이 수술 비리 의혹에 휩싸여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SNS에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개인적인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의 어떤 수술 정보나 환자의 환부를 올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렵고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쉽게 동의해주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의사 A씨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된 SNS상에 올렸다라는 거 이 과연 의사의 윤리로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환자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책임까지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지 이 정도면 SNS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린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병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은 해당 국립병원 측에서는 이 사진은 의사 당사자가 촬영한 것은 아니고 경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수기법을 이용한 첫 수술이기 때문에 이해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뜻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개인 SNS에 이 사진을 올린 거잖아요. 이 병원 측에 사실은 해명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이런 특수기법을 이용한 첫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의사 개인의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병원 의사들끼리 공유를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개된 SNS는 역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은 그 의사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뇌수술 사진을 올린 국립병원 의사가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뇌수술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권익위원회 최초 신고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권익위에 신고한 뇌수술은 총 이제 한 3, 4년에 걸쳐서 한 38건 정도 됩니다. 이 수술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급성 경막하출혈에 해당하는데요. 문제가 된 경우에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는 2, 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나 그러니까 수술을 이미 이제 뇌사 상태로 죽은 사람을 수술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술을 즉 해서는 안 될 수술 같은 것을 피신고자가 무단으로 많이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고가 접수된 것만 38건. 이 정도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서 기자 어떻게 수술을 했길래 이러한 신고가 대량으로 접수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게 의사가 수술한 횟수도 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의사의 수술 횟수를 살펴보면요. 2016년에는 160건, 2017년, 2018년 모두 평균적으로 160건의 수술.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냐면 환자의 뇌를 직접
갈라서 하는 개두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수술, 좀 어려운 수술인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의 평균 수술이 45건이래요. 그러니까 네. 3배 정도 더 많은 수술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많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유명한 의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술 횟수 중에서 앞서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해서는 안 된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뇌사 상태의 환자의 뇌수술은 사실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또는 뇌사 의사의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좀 평소와는 다른 수상한 수술이 많았다는 게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날림 수술 정황까지 조금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 뭐 수술마다 환자의 어떤 특성마다 수술 시간이라든가 수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9분 만에 수술을 이렇게 끝낸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고도의 뇌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수술 시간이 이렇게 짧더라도 호전되거나 결과가 좋으면 사실 문제를 삼지 않았을 텐데요. 38분 걸린 사건, 29분 걸린 사건, 당일날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날 사망하거나 이런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기자님께서 굉장하게 뭔가 이렇게 수술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썼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추론을 해본다고 하면 저 의사가 뇌수술과 관련된 이런 어떤 수술 기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술 횟수를 늘리거나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수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손이 빠르다거나 좀 세심한 의사들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의사협회 자문에 네. 따르면요, 뇌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도로 집중을 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의 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쉽게는 3시간 반에서 반나절 아니면 한나절이 다 소요되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한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그 사례가 21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단순화해서 그냥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와 이제 비교를 한다라든지 같은 상황의 환자가 수술을 받은 거와 비교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살리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수술을 위한 수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보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뇌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70%의 환자가 3일 내에 사망에 이르렀고 또한 무엇보다 수술 후에 꼭 해야 되는 CT 촬영 같은 것을 생략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의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미리 받아놔서 살리지 않고 그대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림 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무리하게 수술을 하고 절차들까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뭔가 야당 수당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년 동안 그리고 3년 넘게 이러한 행태를 해왔다는 건데 주위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아니, 주변에서도 이거를 알고 어느 정도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측이죠. 국립병원 측에서도 병원 측에서는 어찌됐건 그 의사 편 들었어요. 뇌수술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좀 몰랐다. 앞으로 신고 내용이 통보가 되면 검토하겠다. 이제 병원 측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병원 측의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사실 주변에 있는 다른 의사들, 동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 의사다,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거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백정. 네. 살인자 의사. 아주 극단적인 그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의사를 비난을 했고요. 또 어떤 한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계속해서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에다가 꼭 회부해가지고 조사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라든지 또 병원 문화의 이 조직 이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익 제보를 통해서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게 한 겁니다. 네.
네, 사실 변호사님, 네. 의사를 상대로 한 또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경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건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건의 문제가 있는 사건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뇌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안전조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사까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그러한 어떤 안전한 어떤 확인된 그 뭐 뇌수술 의학 협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검증된 수술이 아니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뇌수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그런 어떤 뇌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인죄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 기회에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병원 안에 들어가서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자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회에 발의는 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